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과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가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역사 관련한 상황을 보면은 좀 많은 혼선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기존의 역사 해석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소위 이제 대학교 사학과들을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의 역사 해석이 대부분 조선총독부 시절에 만들었던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었던 역사 해석 체계를, 그러니까 일본의 황국사관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고 비하한 그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라는 비판적 인식이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이나 이 관료들 이쪽은 또 이 식민사학자들과 더 밀착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갖다가 세상 때나 이건희 전 회장이 정치는 사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그 나라 정치는 초인류급 인물들이 사실은 나라를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요 근래에 불교에 관해서도 많은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불교의 전래 시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강연을 한번 갔다가 부산 김해 지역에 이제 가야불교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가야불교연구회를 이제 주도하는 분들은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이제 많이 하신 학생들이 있고 불교 신자분들이 주로 이제 같이 가야불교 이렇게 연구하시는데, 이분들 말씀이 처음에 역사는 잘 모르고 가야불교를 하다 보니까 역사서를 좀 봤다는 거죠.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쓴 가야에 관한 책이나 가야에 관한 역사서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남한 강단사학자들 주장은 조금 공부해 보면은 앞뒤 안 맞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료를 보니까 또 스님들이니까 한문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역사관을 가지고 1차 사료, 한문 사료를 보니까 저 식민사학자들은 전부 다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 우리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식민사학을 아직도 추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조계종에 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면대면 가야답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가야답사를 직접까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하나 가질 것들이 이제 불교가 언제 전래됐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 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뭐냐면 고구려 불교는 고구려 소수르망 때 372년, 백제의 불교는 칙류왕 때 384년 이때 이제 불교가 전래됐다 이러면서 달달 외웠죠. 그런데 모든 역사 자료는 우리가 한번 과연 그런가라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가야불교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료를 보면은 고구려 불교 전해졌다는 고구려 소수리망 때 진나라 왕 전진이라 그러죠. 이 부견, 진시황의 진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죠. 부견이 사신하고 승려, 순도를 통해 가지고 경문을 보내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소수리망 4년에 이제 승려 아도가 오니까 이듬해 봄에 초문사를 세워가지고 순도를 두고 또 이제 이불란사를 세워서 아도를 뒀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김부식이 이걸 갖다가 삼국사기의 해동 불교의 시작이었다라고 또 이제 해석을 붙여놓음으로써 한국엔 불교가 이제 372년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술을 했죠. 백제는 그 384년에 호승 마라난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승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중국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라난타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럼 이 마라난타는 인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 불교를 전하는 거는 뭐냐면 이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니까 침류왕이 영접하고 바로 궁중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백제의 불교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신앙체계인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 경로를 보면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중국 양자강 남쪽에 있던 동진으로 왔죠. 이 마라난타는 또 사신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백제에 왔습니다. 그럼 백제에 오자마자 왕이 맞아들여가지고 불교를 밀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겁니다. 고대 국가에는 고대 국가의 신앙체계들이 있는데 새로운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왕실에서 그냥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불교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에서만 가능한 거죠. 실제로 중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같지 않은데요. 대략 이제 1세기 무렵에는 중국의 불교가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그렇게 많은 이제 교류하고 사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삼국의 불교는 4세기 후반에 중국보다도 300~400년 뒤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그 양나라의 고승전을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동진의 승려 주순이라고 있는데요. 이 주순이 중국에서는 꽤 이제 유명한 고대 승려인데 주순이 고려 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주순이라는 사람은 314년에서 366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366년, 우리가 372년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훨씬 전인 366년에 세상을 떠난 동진의 승려 귀순이 고려 도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편지 보낼 정도면 서로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려 사람이 자기하고 편지 주고받는 사람이 승려인데 불교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72년에 고구려 불교 전래 기사나 384년에 백제의 불교 전래 기사는 왕실에서 불교를 공인한 해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 이미 불교는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뢰를 말해 주는 게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를 공인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아주 지배층 내부에 아주 격렬한 다툼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그 불교가 최초로 이제 공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차돈은 우리가 그 이차돈이라 그래서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성은 이제 박씨죠. 박씨고 이름은 염촉인데 신분이 숙보 갈문왕의 아들입니다. 갈문왕은 뭐냐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후에 왕으로 추중한 임금들을 갈문왕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차도는 왕성인 이제 박씨고, 그러니까 박석호세의 후예죠. 그리고 갈문왕의 아들인데 이 갈문왕의 아들이 바로 목숨을 바쳐가지고 불교를 공인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신라는 이 정도로 이제 강력한 불교를 공인하기까지의 격렬한 지배층 내부의 갈등과 투쟁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고구려나 백제도 그 이전에 불교는 들어와 있었는데 그 372년에 고구려, 그다음에 384년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교는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왕실에서 이제 불교를 갖다가 이제 공인한 그런 때가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84년에 동진의 승려, 그러니까 호승 마라난타, 인도 출신 승려인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개인 자격으로 왔는데 침략이 바로 맞아들여가지고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야불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수께끼가 많죠. 이 가야불교는 삼국유사에 452년에 김질왕이 허왕우와 시조와 허왕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처음 시조가 이제 혼인한 곳에 절을 세워가지고 왕우사라고 했다. 이게 이제 452년쪽 기록인데요. 그래서 그때를 452년에 가야의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학계에서 그렇게 해석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가야의 불교가 452년에 처음 시작됐느냐라고 봐야 이 기사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기 48년에 허왕우가 아유타국에서 올 때 이제 파사석탑을 가지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올 때 석탑을 싣고 올 정도로 불심이 대단히 이제 깊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파사석탑이 아직까지도 그 형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사석탑은 뭐 그 7개 돌 무더기로 돼 있는데 이 파사석탑이 그 형태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석탑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보면은 또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때는 아직 그 불교가 가야에 들어오지 않을 때라서 토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가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파사석탑을 싣고 온 허왕우와 그 허왕우를 따라온 그 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파사석탑을 싣고 와가지고 뭘 했겠어요? 당연히 파사석탑을 어딘가에 세워놓고 그 예배를 받겠죠. 그럼 그게 이제 사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헌 사료가 있고 하나는 구전 사료가 있어요. 이제 문헌 사료는 문서로 기록된 사료고 구전 사료는 말로 기록되는 사료죠. 그런데 저 김해 일대에 가보면은 장유화상이라는 그 승려에 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장유화라는 절도 있죠. 그럼 이 장유화상 이야기가 뭐냐면 그 요체가 그 허왕우가 올 때 이 장유화상이 허왕우의 오빠인데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허왕우하고 그다음에 김수로 왕 사이에서 아들을 10명 낳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 거둥왕이 돼가지고 2대 왕이 돼가지고 김해김씨 성씨를 그 따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머니 성씨를 따라서 허수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은 장유화상과 함께 불가에 귀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이제 구전하류에는 옛날부터 내려왔고 가락종친들의 족보라든지 하는 데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과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가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전래 기사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중에 후대에 오면은 그 사료로도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에 있는 이제 명월자에 대한 사적 비문이 있는데 이것도 다 장유화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명월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수로왕 때 이 명월자를 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명월자에 관한 사적 비문이 있는데 그 사적 비문의 내용이 대단히 이제 그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조선 숙종 이제 32년 그러니까 1706년인데요. 이 명월자는 김수로왕이 창건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탔다는 거예요. 광해군 때 다시 중수했다가 조선 숙종 때 다시 중수하는데 담장 밑에서 글이 있는 귀화를 발견했는데 그 귀화의 내용이 뭐냐면 건강원년 이게 서기 144년인데요. 이 건강원년에 3월에 장유화상이 서역에서 불법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수로왕이 그 이 도를 중하게 여겨서 이제 사찰을 세웠다라고 하는 명문 그 귀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숙종 때 중수를 하면서 발견된 기와니까 이 명문 기와는 그보다 숙종 때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기와겠죠. 여기에는 이제 서기 144년이라고 날짜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건강 원년이라고 딱 이제 찍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지리산에 가보면 뭐 쌍계사의 칠부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칠불사 칠부람 이거는 전부 다 수로왕과 허왕후가 그 낳은 아들 10명의 아들 중에서 나중에 7명이 그 불가에 귀의했으니까 그 불가에 귀의한 그 이분들을 기리는 사찰들이 칠불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이걸 전부 다 후대에서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허황후가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의 불교가 훨씬 일찍,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가야 불교는 이제 남방 불교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요. 허황후가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이 지금 분명 남아 있고 그 파사석탑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전혀 이 땅에서 나오는 그런 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 해석해 보면 가야 불교는 훨씬 이른 시기에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더 일찍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헌 자료가 있고 이 파사석탑이라는 실제 이제 뭐 이걸 고고학이라고 할까요? 하는 이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무조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가야 불교도 그 뭐 452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비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야 불교 같은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쪽에 그런 장유화상에 관한 뭐 그 장유산이 명월산이 하는 여러 이제 사찰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거 조선 숙종 이전에 이미 144년에 수로왕이 이제 사찰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명문 기록들도 있고 하면은 가야 불교가 실제로 들어온 연대에 관해서 시기를 갖다가 상당히 이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